네, 업종 분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항공주와 로봇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항공주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항공주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기는 했어요. 근데 어제는 좀 동반적으로 상승했다가 오늘은 또 대체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본격 반등 좀 언제쯤 그래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최대의 성수기인 3분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전과 많이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피크아웃 우려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그동안 이연되었던 여행에 대한 수요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항공기 공급이라든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 항공사들의 운임 강세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충분히 좀 상승 기대감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 성수기도 다가오니까 관련해서 항공주 한번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름 성수기를 진입하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면서 해외 여행객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CC와 대형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워낙 LCC가 강해지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LCC와 대형 항공사 중에서 좀 어디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FSC, 이제 대형 항공사와 이제 저가 항공사, LCC 둘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여름 방학이라든지 여름 휴가 이런 이제 좀 길게 여행을 떠나실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단거리 일본이나 동남아도 많이 가시지만 그동안 쉽게 가지 못하는 유럽, 미주와 같은 장거리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거리가 최대 성수기인 시점이 바로 3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FSC가 조금 더 업황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항공주 가운데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이 FSC 쪽을 그러면은 그 중에서 고르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탑픽으로는 이제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1분기 때 LCC 대비해서는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부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LCC 대비해서 여객 공급이 덜 늘어났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물 쪽에서의 감익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2분기 들어와서 1분기 대비해서 여객 공급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라서 3분기 때 이제 성수기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물 쪽도 물동량이나 운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과거 수준까지는 좀 이제 사업 구조상 화물이 이제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화물의 감익보다는 이제 여객 상승 이런 흐름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LCC 가운데서는 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LCC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진에어, 제주항공, TAA 항공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이런 이제 여객 회복 수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진에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2분기 때 이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진에어가 가장 실적 측면에서 방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비수기 동남아 노선이 이제 상당히 좀 비수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2분기 때 저희는 이제 동남아 노선을 상대적으로 축소를 하고 여전히 수요가 좋았던 일본 노선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이런 비수기에 좀 최적화된 전략들을 펼쳤던 것들이 좀 2분기 실적에서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가장 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보면은 이 LCC 가운데서도 좀 대형기를 도입하는 곳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수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대형기를 가지고 있는 게 여객 회복 국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작은 비행기로는 이제 실어 나를 수 있는 여객 수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수요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지 큰 비행기들을 도입을 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승객들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좋을 때는 오히려 좀 대형기를 통해서 유연한 노선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종목 항공사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들 어쨌든 이 최근에 연초 이후부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3분기 이후부터는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로봇주들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로봇주 연초 이후에 가장 핫했었잖아요.
있잖아요. 그중 가운데 좀 협동 로봇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뭐 여러 이제 제조업체들이 이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환학도 참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워낙 원래 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비쌌었는데 이거를 뒤엎고 이제 좀 가격 경쟁에 나선 모습인데 뭐 당연히 국내 업체들 영향을 받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환학은 뭐 워낙 또 잘 아시는 기업이시긴 하지만 예. 저희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제일 잘 만들던 일본의 로봇 회사입니다. 예. 이런 로봇 회사가 원래는 이제 아무래도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초기인 만큼 조금 마이너했기 때문에 뭐 크게 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지만 그만큼 이제 저희가 협동 로봇 시장이 점차 좀 커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예. 이에 따라서 이제 환학과 같은 기업들도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협동로봇 시장이 유망하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참전함에 따라서 저희 예. 국내 기업들도 좀 긴장을 하고 계속해서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제품 라인업 확대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좀 경쟁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리스크보다는 시장 파이가 커지는 만큼 조금 더 수혜를 더 받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시장에 이제 그런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저희도 계속해서 경쟁력 제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이 로봇 시장 가운데 또 가장 핫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연내 IPO 예정돼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 흥행 여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관심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협동 로봇 시장에서 이제 저희 국내 기업들 뭐 다수가 해외 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려고 하시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레코드를 쌓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인지도도 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학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예. 이런 이제 새로운 좀 로봇 기업 참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상당히 많이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한번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조금 좀 조정 국면에 있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인데 그 전에는 이제 기업별로 조금 이슈를 끌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정부의 지원책 속에서도 이제 로봇주가 괜찮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로봇주 이제 2분기 또 하반기까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주목할 만한 로봇주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로봇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현재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단기간에 저희가 뭐 크게 실적 성장을 한다라든지 뭐 펀더멘털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단기간 뭐 1년, 2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10년 뒤를 좀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 뒤에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과 사업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뭐 협동 로봇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이제 물류 로봇 분야에도 같이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로봇들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모터라든지 감속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도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만약에 주목할 만한 이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디를 좀 눈여겨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로봇 기업 중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단순히 협동 로봇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뭐 서빙 로봇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자율 이제 주행 로봇이라고 AMR을 같이 공개를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로봇 플랫폼을 갖춘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로봇주 미래 성장성이 충분한 만큼 가장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공주와 로봇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양승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